자, 그래서 피다이 미술학원에서는 이런 재밌는 미대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냐? 벌써 2월 달이죠.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라온 학생들도 있고 1월 달부터 시작한 학생들도 있는데, 실기, 기초대생, 아이디어 발상 연습, 포트폴리오, 일본어 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본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어느 일본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요. 또 2월 달에는 EJU 시험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실기 위주,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되고요. 3월 달까지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연초에 이런 것들을 행해줘야 여름 때쯤, 봄이 지나서 본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데 어, 뭐 정물 데생을 한다거나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다거나 뭐 만화 디자인에서 캐릭터를 그린다던가 이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꽤 탄탄한 기본기를 위해서는 몇 개월간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는 EJU 시험을 2월 중순에 봐야 되고요. 2월 달 지금 EJU 신청을 해서 6월 달에 EJU 시험을 봐야 되는데, EJU 시험이 JLPT보다 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재유 시험은 시간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한 문제당 뭐 독해 같은 경우는 1분 30초 정도 컷으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25문제를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돼요. 40분 시험이거든요. 근데 JLPT는 조금 더 어, 읽으면서 머릿속을 정리하고 생각할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요. 그리고 N1, 1급 수준의 단어가 안 나오기 때문에 JLPT가 조금 더 합격하기는 용이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달까지 실기, 일본어를 열심히 기본기를 착실하게 해주시고, 실기는 한 장을 정성 들여서 완성할 수 있는 실기까지 가르치고요. 7월부터는 서서히 학과에 맞춰서 시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학과별로 좀 대동소이해요. 뭐 2시간 반인 학교도 있고 3시간 컷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과는 뭐 5시간 뭐 이런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 학과에 맞춰서 이제 슬슬 실기 시험을 시간을 줄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렇게 원서를 넣어야 되는 곳들이 다르기도 하고 오픈 캠퍼스를 참가하는 기간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어, 결국에는 실기 시험도 어, 각각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입시 일정이 겹치지만 않는다면 여러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지만, 실기 시험도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실기 시험도 다 다르고 학과별로 다 다르고 학교별로도 또 다릅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을 학교를 3개를 준비한다 그러면 3가지를 각각 다른 실기를 준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왕이면 같은 실기 시험으로 뭐 예를 들면 연필 대생으로 시험 볼 수 있는 학과들을 통일을 시킨다든가, 포트폴리오 전형만으로 볼 수 있는 학과들을 통일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의 상담이 좀 필요해서 지망하는 학교 학과를 좀 선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일별 커리큘럼을 보면은 요거는 학생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이 있고 토요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3월부터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어서 여름방학 및 주말 특강이 들어가고요. 이런 포트폴리오는 특히 모작은 단 하나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연필 대생을 못하면 학교 지망할 수 있는 학교가 대폭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무사시노 같은 경우는 포스터 컬러 디자인을 보는 학과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 학과를 보는 학생들은 디자인 수업을 별도로 갖고 가야 되고요. 이런 스케줄을 기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7가지, 저희가 뭐 학생들하고 항상 대화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어,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겠죠. 관찰력이 필요하고요. 눈이 정말 날카로워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관찰하는 능력이 먼저 늘고 손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어야 손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구상력, 색채도 중요하고요. 아이디어도 중요해요. 두 가지는 이제 한국 미대 입시를 하다 온 친구들이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작품을 구도나 색채나 이런 것들을 거의 변경 없이 1년 내내 주제만 바꿔서 한 가지 그림을 그리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 작품씩 뭐 시험을 보고 이러니까 애들이 뭐 토 나온다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는 외워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독특하게 쓸 수 있는 색도 만들어내야 되고 테마 아이디어 전개를 어떻게 끌어내올 수 있는지도 선생님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해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은 어, 시험 문제 중에 호치키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바람과 빛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불, 바람, 번개 뭐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 나온 적도 있고요. 어떤 지역명이 나온 적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는 바가 있었어야 또는 생각하는 게 없더라도 주어진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짧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건 패턴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에,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필요하겠습니다. 전달력은 뭐냐면 그 그림을 보고 어, 예를 들면 면접관이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달력이 필요하겠죠. 영화 포스터 같은 거 보면 그렇죠. 디자이너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한눈에 우리는 이 영화 보고 싶네 이렇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실현력, 그 머릿속의 아이디어를 그 종이 안에 표현할 수 있는가. 자, 완성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되면은 사실 굉장한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요 7가지를 가지고 실기를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에서는 개인 작업, 그러니까 혼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지만은 강평을 전원 다 합니다. 저는 그림 못 그린다고 강평을 안 하거나 이런 거 안 해요. 어, 단지 뒤에 가서 미완성, F 작품. 그러니까 이거는 강평을 하더라도 합격이 요원하다. 이런 작품들은 뭐 11월 이 정도까지 넘어가면은 강평을 안 하지만 그 전까지는 성심성의껏 다 강평을 하고요. A, B, C, D 이런 A 플러스, A 제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매기기도 합니다만 팀 작업도 해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가, 어떤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하게 하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하는 실기를 찾아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죠. 지금 그림을 실기를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오는데 어, 잘할 수 있을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네, 좀 성급하게 질문하시는 학부형들도 계시는데 우리도 안 가르쳐봐서 모릅니다. 그러면 연필, 뭐 목탄, 색채, 뭐 색연필이든 포스터 컬러든 글을 잘 쓰는지, 글도 뭐 소논문, 비평, 평론을 잘하는지, 창작문, 시나리오를 잘 쓰는지, 콘티를 잘 짜는지, 조형,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잘 만드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들은 잘 그리는 친구들이고요. 3차원으로 만들어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아주 기발나서 기획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 무언가 내가 잘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의 실기 전형에 맞고 또 들어가서 그 학과에 잘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상담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과 개성을 위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찾아낸 개성들을 찾아내서 대학교, 학과를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뭐 한 학과 지망생들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15명, 20명, 25명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껏해야 두세 명, 다섯 명 이렇게 한 학과 지망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가면서 어, 실기는 뭐가 부족한지, 이 친구가 관찰력, 구상력, 이해력, 표현력, 전달력, 실현력 중에 무엇이 특장점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인지, 학생한테 넌 이거 잘하니까 이쪽으로 가 이런 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게끔 만드는 대화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도 어느 순간 느끼게 돼요. 아, 나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는 뭐가 하고 싶어라고 깨닫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는 무엇을 배우고 싶어라고 하면서 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어, 학과, 내가 몰랐던 학과, 내가 관심 있던 학과가 바뀌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나 실기 작품을 준비하면서도 선생님, 저는 어, 이거를 몰랐었는데 이런 커리큘럼이 재밌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꽤나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